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고요. 현재 수도권에서 한식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세상의 풍파를 겪어왔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만큼은 언제 경험해도 적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람을 잘 믿는 편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주변 사람들이 믿고 잘 따랐는데 어느 순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젊었을 때 정말 가족같이 생각했던 친구에게 크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큰 상처를 받았는지 사람도 믿지 않게 되고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남편과 연애를 할 때에도 괜히 거리를 두고 결혼을 망설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이런저를 이해해주고 감싸주었죠. 덕분에 저는 남편과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식품 관련 대기업에 다닐 적에 업무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가 친분이 생긴 사람이었죠. 어차피 회사도 다르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업무를 위해 잠깐씩 만나온 사람이라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적으로만 대했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밖에서 저녁을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고 나중에는 연애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결혼을 한 후 각자의 회사에 다니면서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결혼 후 2년이 지나게 되고 생활도 점차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제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고민한 끝에 남편과 이 문제를 상의하기로 했죠. 오빠, 나 회사 그만두고 식당을 차려보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거야. 그랬더니 오빠가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식당을 차려야 한다니 라며 놀란 표정이었어요. 내가 결혼 전에도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 식당 차려 운영해보고 싶다고. 그때 그게 진심인 줄 알았지? 진짜로 식당을 하고 싶어. 회사를 관두고 차려볼까 하는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오빠는 내가 하고 싶다면 잔성이야. 그런데 아깝지 않겠어? 힘들게 해서 패서 올려서 팀장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젊은 나이에 회사를 관두고 식당을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요. 나 정말 신중하게 고민한 거야. 그럼 오빠, 나 식당 차리는 거 허락한 거지? 나 조만간 퇴사하고 가게 자리 알아볼 거야. 그래, 이때 하기로 한 거 잘해봐. 사실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하면 포기를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조금 걱정을 할 뿐 딱히 반대를 하거나 하진 않았대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를 믿는다고 하면서 응원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문제없이 회사를 퇴사한 후 식당 자리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전공을 살려서 한식 뷔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일이 아닌 사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혹시나 망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식 뷔페 특성상 많은 음식을 해야 하기에 혼자서는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직원을 한 명 고용하게 되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 친구 월급도 못 주게 될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행운의 여신이 저를 따라준 것인지 다행히도 제가 운영하는 한식 뷔페는 오픈 약 3년 만에 손맛이 좋은 식당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죠. 덕분에 저는 단골 손님들과 회사 계약 손님들까지 확보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소마 좋은 식당이 되면서 우리 가게는 매 식사 시간마다 사람이 바글바글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도저히 2명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직원도 5명이나 더 고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게가 잘 되면서 남편과의 사이는 좀 멀어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한식 뷔페를 운영하다 보니 예전처럼 데이트도 자주 못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았거든요. 약 1년 전 결혼 7년 차가 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너무 어두운데. 그게 회사에서 다음 달부터는 지방지사로 출근하래 발령을 내준다고. 왜? 혹시 회사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갑자기 다음 달부터 지방으로 출근을 하라고. 아니, 잘못한 건 없는데. 회사에서 지방의 지사를 세우면서 나한테 부장부직을 제안하더라고. 승진은 참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한데 갑자기 지방으로 가야 한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네. 승진을 했다고 와. 그것도 가장 건너뛰고 부장으로. 그런 기뻐해야지. 그나저나 갑자기 지방을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저희 남편은 본사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승진과 동시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했어요. 남편을 따라가자니 잘나가는 한식 뷔페가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혼자 보내자니 강제로 주말 부부가 되어야 했어요. 한동안 저희 부부는 이 문제로 참으로 고민이 많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다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부부가 떨어져서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식 뷔페 정리하고 같이 내려가자. 나도 그 문제로 고민이 많기는 한데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한식 뷔페를 접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주말 부부로 살기는 싫고 나도 좀 혼란스럽네. 여보,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 이기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같이 내려가고 싶어. 한식 뷔페는 지방에 내려가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수도권보다 지방이 임대료가 훨씬 저렴하니까 더 부담 없이 장수를 할 수 있을 테고. 물론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건 너무 좋지. 하지만 이미 여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 그리고 내가 지방으로 따라가면 우리 직원들은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어야 하잖아. 우리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날 이후 남편은 매일같이 지방에 같이 내려가자며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러나 저는 한식 뷔페가 자꾸 마음에 걸렸죠.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직원에게 한식 뷔페를 맡기고 지방에 2호점을 내서 왔다 갔다 하며 관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아예 직원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가게를 넘길까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제가 워낙 의심이 많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보니 직원 한 명에게 맡기고 지방에 2호점을 세우는 것은 제 손이 타지 않아 불안하더군요. 또 가게를 넘기기에는 인선인해를 이루는 한식 뷔페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주말 부부를 선택하게 되었죠. 남편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제 뜻이 그렇다면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사실 저는 혹시 반대를 하시고 지방에 따라가라 하시면 어쩌나 싶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죠. 남편이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어서요. 저희 아무래도 주말 부부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아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 그럼 지방에는 언제 내려가는데? 아직 2주 정도는 남아있어요. 아이고, 너희들이 서로 합의는 잘 된 거야? 주말 부부로 살기 쉽지 않을 텐데. 아이, 걱정이다. 내 어머니 어제 충분히 대화 나눴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예휴, 너희들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어차피 너희들 딩크족인가 뭔가라고 하지 않았냐? 아이를 알 생각이 없다면서 어차피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면 돈이라도 열심히 벌고 능력을 키우는 게 맞다. 주말 부부로 살더라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다행히 양갈 부모님께서는 모두 이해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양가 부모님께 딩크족이라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것도 밝혔던 상황이었죠. 또 남편이나 저나 명예와 돈 욕심이 컸어요.
그래서 스펙을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양가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인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면 주말부부로 지내더라도 돈과 매태를 얻기 위해 능력을 키우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저희 부부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부부는 주말부부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처음에는 남편과 떨어져 사는 게 불안하기도 했고 어색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본 적도 없었고 혹시나 나중에 혼자가 더 편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주말부부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말 하루 정도밖에 없었기에 예전보다 더 애정이 깊어지는 듯 했어요.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짧게 만나고 다시 남편이 지방으로 가게 되니까 싸우는 빈도도 적어지고 오히려 더 붙어 있으려고 하는 날이 많았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긍정적인 면이 많아 둘 다 주말부부로 지내는 것을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아기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부부는 딩크족이라서 애초에 결혼 전부터 아이는 가지지 않기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기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니 저조차도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잘 키울 자신도 없었고 둘 다 바쁜 사람이니 제대로 신경을.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생각이 바뀌었으니 그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남편에게 생각을 털어놓기로 하고 대화를 잡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이해를 해주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제안을 해주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정말 놓인 기분이었답니다. 결국 함께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한 우리 부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정말 기대가 된답니다. 결론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아진다는 걸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더라고요.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친구가 조카를 데리고 왔길래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죠. 윤지야, 서우 키우는 거 힘들지 않아? 아기 키우면 어때? 뭐야, 너 왜 갑자기 안 하던 질문을 해? 애기 키우는 것에 관심 없다던 내가 그런 질문하니까 이상하다. 아니, 나도 나이를 먹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언젠간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어머, 너 언제는 딩크족이라 아이 낳는 거 관심 없다면서 역시 사람은 두고 볼 일이야. 대체 뭐가 궁금한 건데 나도 딩크족이라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것에 관심이 없을 줄 알았지? 그런데 너는 애기 낳는 거 안 무서웠어? 무섭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도대체 나도 엄마가 처음이잖아. 그나저나 너 아기 낳으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나이 어리지 않다. 나이 먹으면 하루가 다르게 임신 힘들어져. 친구는 저에게 아이를 가지고 싶은 거면 하루라도 빨리 남편이랑 얘기 끝내라고 하더군요. 저희 나이가 어리지 않고 아이를 낳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신도 안 되고 몸만 더 힘들어진다면서요. 그날 저는 고등학교 동창회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밤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남편에게 아이를 가지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도 웃기고 또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그러나 저는 더 늦기 전에 서두르라는 친구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이 집에 오는 주말이 다가왔어요. 혹시나 남편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날에 잠도 설쳤고 하루 종일 긴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저는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들로 저녁상을 차렸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저에게 오늘 무슨 날이냐고 하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무슨데?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렇게 왜 그래? 그게 나, 아기를 낳고 싶어. 우리 닮은 아이를 가지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무슨, 아기. 당신, 딩크족 아니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딩크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게 되고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아이를 낳고 잘 키우더니. 모습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당신만 괜찮다면 임신 시도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난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얼마 전까지는 딩크족이라 아기는 안 가지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임신을 시도하자고 하는 게 당황스럽네. 남편은 아이를 가지자고 권유하는 저를 보면서 많이 당황스러워했죠.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한동안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괜히 얘기를 꺼냈나 싶기도 했지만, 이미 꺼낸 말에 주어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설득을 해보자 싶었죠.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많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도 며칠을 고민하다가 얘기 꺼내는 거야. 아기 꼭 가져야 돼. 지금까지 우리 아기 없이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아, 정말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라. 나이도 있는데 괜히 뒤늦게 임신을 시도했다가 혹시나 위험한 일이 챙기지 않을까? 난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래. 예전에 주변 사람들이 아기를 늦게 가지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 여보, 나 정말 아이 가지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뉴스 기사를 보면 이름에도 늦둥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용기 내서 쉬더라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사실 남편은 걱정이 많이 되는 듯 우물쭈물 대답을 잘 하지 못했죠. 그러나 계속된 저의 설득에 남편도 결국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이날 이후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하늘도 노력을 알아주신 것인지 결혼한 지 8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저는 임신 테스트 결과를 보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진찰을 통해 임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임신이 맞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기뻐서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그리고 병원을 나오자마자 남편에게도 바로 소식을 전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해서 알려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직접 얼굴 보고 산모수첩이랑 임신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면서 임신 소식을 알리고 싶더라고요.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화로 듣기보다는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 것인지 그날따라 남편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겠다는 연락을 하지 않은 채로 무작정 남편의 집에 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몇 시간에 꼬박 달려 남편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 제가 집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집에 가본 적이 많지는 않았고 항상 비밀번호를 남편이 직접 누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싶었죠.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깜짝 공개를 하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봐야 하나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 집까지 찾아갔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깜짝 공개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놀래켜주기 위해 집이 비밀번호를 유추해 몰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남편이 자주 사용하는 번호 몇 개를 조합해서 눌러보았어요. 처음 3-4번은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와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하나 생각했죠. 그러나 행운의 여신도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제가 마지막으로 누른 번호가 맞았고 다행히 문제없이 집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누군가 남편 집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남편 집을 찾아갈 시간이 오후 4시쯤이었는데 한참 회사에 있을 시간에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순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고
오늘은 일찍 퇴근했구나.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깜짝 놀래켜줄 생각으로 안방에 다급히 숨게 되었죠. 그런데 안방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아닌 어떤 여자가 집에 들어온 듯 싶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에 혹시 제가 집 호수를 잘못 착각하고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싶었죠. 그러나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익숙한 물건들이 눈에 보이는 게 남편 집은 확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 저 여자는 누군데 남의 집 비밀번호를 익숙한 듯 누르고 들어오나 싶어서 밖에 나가 물어봐야 하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더니 어딘가에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전화 연결이 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라는 것이었죠. 그 여자는 전화 연결이 되자마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말도 안 됐어요. 되는 소리를 했어요. 오빠, 우리는 언제 결혼할 거야? 이렇게 자꾸 결혼을 미루면 우리 애는 어떻게 하냐고, 소민아. 너 자꾸 왜 그래?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잖아. 오빠, 몇 시간 뒤에 퇴근하니까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얘기해. 저는 휴대폰을 통해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이야기에 가진 성질을 부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래도 집에 들어와서 얘기하자는 것을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할 것 같았죠. 저는 그 여자가 당장이라도 안방에 들어올 것만 같아 일단 급한 대로 널찍한 침대 밑에 숨었어요. 다행히 제 몸이 워낙 작고 왜소한 편이라 문제없이 침대 밑에 들어갈 수 있었죠. 급한 대로 일단 숨기는 숨었지만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몇 시간이나 걸린다는데 이렇게 계속 침대 밑에 있어야 하나 싶어 한숨만 나왔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 여자가 집에만 있지 않더군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몇 번이나 집을 들락날락했어요. 덕분에 그 여자가 밖에 나갈 때마다 저는 침대 밑에서 나와 잠깐씩 허리도 펴고 스트레칭도 한 번씩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약 시간이 지나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급하게 그 여자를 달래기 시작했죠. 소민아, 삐졌어. 너 진짜 왜 그래? 우리 결혼은 급하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 내가 최대한 서두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 지금 애까지 나와서 키우는 마당에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게 말이나 돼? 나도 소민이 너랑 혼인신고하고 결혼식도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나 대기업 그만두고 조그만한 회사에 들어가 일반 사원으로 있는데 어떻게 당장 결혼식을 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현재 애까지 낳고 키우는 상황이었고 잘 다니던 대기업도 그만두고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가 일반 사원으로 있는 듯 보였죠. 저는 남편에 대한 큰 배신감이 느껴져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뛰쳐나갈 틈이 없더군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당장 결혼을 하자면서 남편에게 우겨대고 있었거든요. 결혼식은 못하겠으면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혼인신고라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의 불쌍해서 더는 못 참겠어. 보기에도 아까운 내 딸이 언제까지 아빠 없는 애를 있어야 하고 숨겨져서 살아야 하는데 그거 알아? 우리 딸 태어나서 할머니 한 번 못 만났어. 아무리 유부남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유부남으로 있는 애가 무슨 염치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데? 아,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혼을 하던지 일단 정리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 이 세상에 돈 없는 사람들은 다 결혼 못해? 돈 없어도 다들 결혼하고 해나 하면서 잘 살아. 그리고 빨리 당신 와이프한테 이혼하자고 해. 애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뭘 어쩌겠어. 당연히 이혼하자고 그러겠지? 이혼이 무엇이여? 나 너랑 우리 애랑 살고 싶어서 대기업에 사표까지 내고 왔잖아. 그럼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지금 이 나이에 일반 사원으로 있으면서 너랑 애기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하나씩 해결할 테니까 자꾸 보채지 말고 조금만 참자.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은 그 여자랑 애까지나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그냥 그 여자랑 애랑 같이 살고 싶어서 사표를 낸 후 거짓말을 하고 내려갔던 것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어머니께서는 이 소식을 전혀 모르시는 듯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를 참을 수 없었고 곧장 침대에서 나와 두 사람 앞에 다가가 방방 뛰면서 난리를 쳤죠. 안방 문이 부서질 것처럼 쾅 하고 열었더니 두 사람 다 기겁을 하더군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에까지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랑 살고 싶어서 대기업에 사표까지 냈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뭐야? 당신이 여기서 왜 있어? 아니,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어? 남편이 갑자기 나타난 모습에 당황했는지 눈이 두 배로 커졌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면서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며 급하게 제 손목을 잡고 나가려고 했죠. 그러나 저는 곧장 남편의 손을 뿌리쳤고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드리며 큰 소리를 쳤어요. 보여? 난 임신했대. 병원에서 확인까지 받고 왔는데 이제 어쩔 거야?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나이에 임신이 이렇게 쉽게 될 리가? 그게 여자랑 있는 현장을 목격한 나한테 할 말이니? 그리고 당신이랑 바람을 피운 여자도 제정신인 건가? 어떻게 유부남인 줄 알고 내일까지 낳을 수 있는 거야? 저는 이 말을 하면서 그 여자 얼굴을 제대로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저는 방 한쪽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아주 기함을 하는 줄 알았죠. 그 여자는 바로 제가 뷔페를 창업할 때부터 제 식당에서 함께 일을 했던 직원이었거든요. 사실 안방에서 뛰쳐나올 때 저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눈이 돌아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믿고 신임했던 직원이 남편과 이런 관계했더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남편과 바람을 피운 그 직원은 서빙부터 시작해 주방일까지 차근히 배운 사람이었죠. 항상 제 식당 일을 본인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그 덕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래의 한식 뷔페가 더 잘 되고 커진다면 저는 그 직원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2호점을 내줄 생각까지 했었죠. 그러나 1년 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했을 즈이 직원은 갑자기 친정엄마가 편찮으시다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죠. 이제 와보니 제 남편과 이딴 짓을 하기 위해 일부러 친정엄마 핑계를 댄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두 사람이 이런 관계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남편이 가게에 찾아왔을 때 인사만 두세 번 정도 했던 사이였거든요. 남편의 식당에 자주 오는 편도 아니었고 올 때마다 항상 제 옆에만 붙어 있으니 두 사람이 그런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못했죠. 누가 남편과 직원이 그렇고 그런 사회라고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도 남편에게도 차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뭐야? 너 가게에서 나갈 때 친정 엄마가 편찮으신다고 하지? 안 왔나? 그런데 내가 왜 내 남편 집에 있어? 그게 사장님, 저희 다그침의 상간녀는 많이 당황했는지 우물쭈물하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급하게 끼어들어서 무조건 본인이 잘못했다고 했죠. 모든 것을 다 들킨 이런 상황에 눈치도 없이 상간녀 편을 듣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소민이한테는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같이 지방으로 내려오자고 한 사람이 나라고. 그러니까 괜히 소민이 잡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뭐라고 해. 뭐라고. 당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 편드는 거야? 지금 제 정신이니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일을 했던 직원은 내보내고 자꾸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계속해서 그 여자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게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실 소파에 있던 두 인간의 휴대폰을 가져와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한 다음에 뒤져보려고 했었어요. 당연히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려 했죠. 그러나 제가 눈이 돌아가서 방방 뛰고 난리를 치니까 어차피 알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결국 포기하고 한숨을 쉬면서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그렇게 휴대폰은 열리게 되었고 저는 곧장 문자 내역부터 사진 내역까지 다 뒤적거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식당에서 처음 알게 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식당을 차릴 때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상간녀가 너무 예뻐서 쫓아다닌 듯 보였죠. 식당이 오픈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다니, 그것도 남편이 먼저 쫓아다녔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고 황당했던 것은 상간녀도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다 알고 연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간녀에게 제 식당이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라며 먼저 제안을 했더라고요. 정말 충격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뿐만 아니라 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하는 한식 뷔페 식당이 자유되자 그걸 모방해 지방에 비슷한 식당을 차리려고 계획을 세운 듯 보였어요. 상간녀는 식당 창업을 할 때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직원이었기에 몇 가지 요리 레시피도 알고 있었고 식당 운영 방식도 대충 알고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오히려 모르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제 남편이랑 몰래 뷔페 식당에 차릴 생각을 했더니 저는 더 큰 배신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쩐지 식당이 잘 되고부터 괜히 더 열심히 하고 저에게 이것저것 묻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가게 운영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2호점을 세운다면 상간녀가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대답을 해줬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크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 둘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당하다니 뒤통수가 아주 얼얼했죠. 그래서 저는 차오르는 배신감에 더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식당이 오픈하기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저 여자가 일자리 구한다니까 일부러 내 식전까지 알려주고 이력서를 내보라고 제안한 거냐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감히 내 식당에 상간녀를 끌어들여 두 사람이 식당 열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는 것도 기가 막힐 너를 쓴데 쟤를 이용해 이 동네에 내 식당을 차리려고 했다고 죄송해요. 사장님,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 너는 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니? 나는 그동안 신이 많은 직원이자 친한 동생으로 너를 믿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이랑 있던 짓을 꾸밀 수가 있어? 남편과 상간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서로 붙어먹은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니까 분노가 식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두 사람의 나이 차는 10살이나 났어요. 남편의 변명을 들어보니까 초반에는 그 여자의 나이를 모른 채 쫓아다녔고 한참을 매달리다가 연애를 하니 불같이 타올라 아이가 쉽게 생겨버렸다고 했죠. 그러면서 상간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원래는 상간녀를 식당이 몇 년 더 두고 완벽하게 일을 배워서 나오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생겨 일이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에 사표를 내던지고 지방에 발령이 났다는 거짓말을 한 후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상간녀가 뷔페 식당 운영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 계획을 변경해서 빠르면 내년쯤 가게를 차릴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최근에 모아놓은 돈으로 상가를 얻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주말 부부라고 해도 그렇지 그 집에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게 말이 되냐고요?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워낙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벽증 수준으로 깔끔한 편이라서 바람을 피우는 흔적은 애초에 깔끔하게 숨기고 살았던 것이었죠. 게다가 그 집에 가더라도 항상 남편이 제 옆에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전혀 눈치챌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남편은 제 앞에서 잘못했다며 두 손 모아 싹싹 빌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저는 저런 남자랑 단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 상담을 받고 곧장 소송을 걸게 되었죠. 그리고 한때는 제 직원이었던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양가 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죠. 당연히 남편은 부모님께 제발 말씀드리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면 안 되겠냐고 끝까지 매달렸어요. 그러나 저는 남편 말을 싹 무시한 채 곧점 양가 부모님께 찾아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면서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인연을 끊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죠. 당연히 남편은 몇 날 며칠 동안 저와 친정엄마에게 찾아와 용서해달라면서 싹싹 빌었어요. 장모님,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 자네,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장모님과 수인이한테 용서를 받지 못하면 재산은 줄 수 없고 평생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부모한테 받을 재산 지키자고 용서를 받겠다고 찾아온 건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친정엄마는 큰 소리를 치셨고 결국 남편은 용서를 받지 못한 제가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상간녀에게도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혼 후 이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는데 지방에서 함께 뷔페 식당을 오픈할 계획을 세웠던 상간녀는 결국 전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번 일로 인해 두 사람의 사이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 크게 소동이 됐다고 했죠. 전 남편의 이전 시어머니가 전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면서 상간녀를 꼬셨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인연을 끊고 재산을 못 받게 되면서 두 사람 싸움이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이후 상간녀는 전 남편의 과감히 버리고 소송을 진행해서 아기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지금은 딴 남자를 만나 다른 지역에서 뷔페 식당을 차린 것 같다고 했죠. 그로 인해 지금 전 남편은 저와 상간녀에게 매달 보내는 양육비를 부담하느라 빈털터리로 살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전 남편은 상간녀와의 재판이 끝난 후 이전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며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이전 시어머니는 이번 일로 크게 실망을 했고 전 남편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을 거고 인연도 끊을 거라고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 하더군요. 덕분에 지금 전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신다. 이유는 사과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전 남편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걱정된 이전 시어머니께서는 대신 사과를 하시고 2억이라는 큰 돈을 손주를 키우는데 보태라면서 보내주셨죠. 처음에는 돈을 주시겠다는 것을 거절하다가 자꾸 보내주시는 통에 결국에는 받게 되었네요. 이전 시어머니께 들어보니 전 남편은 아직도 정신이 못 차렸는지 상간녀에게 배신까지 당하고 억울하다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저는 결국 패가망신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전 남편도 상간녀에게 이렇게 배신까지 당하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아무리 어찌 됐어도 어쩌겠어요. 자업자득이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이참에 반성도 하고 개과천선해서 사람답게 살면 좋겠네요. 저는 그날 이후 딸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고
엄마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 남편과 그렇게 되고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하늘이 주신 생명이고 제 핏줄이니 낳아서 잘 키우기로 했죠. 물론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엄마가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많이 힘들지만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웃는 날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힘든 날이 많겠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몸으로 부딪히며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여린 제 마음도 단단해지겠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애청자님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롭게 맞이한 2023년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